예전에 분명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또 틀리냐? 부모님들 고민이 되게 많으시죠.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되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. 뭐냐면은 나는 그때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. 그래서 나는 왜 이게 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풀긴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. 이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. 인지심리학에서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뭔가 인지할 때 간섭이 많으면 그 간섭 때문에 인지가 활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.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조언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러분,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느는 애들이 있잖아요. 특히 수학 공부를 할 때 분명 저번에 풀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풀었는데 완전 똑같이 또 틀리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렇게 풀었잖아 라는 거를 거의 기억을 못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옆에서 보시던 분들이 답답해하고 좀 화가 나고 그런 케이스 많지 않나요? 그런 걸 보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답답해요. 아니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예전에 분명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또 틀리냐? 부모님들 고민이 되게 많으시죠.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되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. 뭐냐면은 나는 그때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. 그리고 이제 그때 1, 2, 3, 4, 5번 풀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이게 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풀긴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. 이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조언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인지심리학에서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뭔가 인지할 때 간섭이 많으면 그 간섭 때문에 인지가 기억하고 그걸 나중에 꺼내서 활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. 뭐냐면 제가 문제를 풀 때 답을 1번으로 골랐어요. 2번으로 골랐어. 근데 틀렸어. 3번을 고르고 5번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4번을 골랐거든요. 그럼 이 친구는 지금 5개의 답을 검토했단 말이에요. 검토했는데 이 친구한테 4번이 답이지만 1번, 2번, 3번, 5번이라는 이 답들이 노이즈가 돼가지고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저장이 될 때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4번이 답이었는데 1, 2, 3, 5번도 같이 풀었던 기억이 노이즈처럼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럼 그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중에 딱 봤을 때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이 거의 동급의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. 이걸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간섭이라고 한다.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이제 이 간섭이 심한 친구들을 얘기를 해보잖아요. 어떤 친구들이 좀 이러냐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. 제가 대화를 쭉 해봐요. 한 두세 마디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니? 라고 하면은 제가 했던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안에 있었던 단어들을 대충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맞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야, 난 진짜 네가 너무 이 미디어에 중독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.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게 걱정이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아이가 저를 되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? 한번 물어봤거든요. 그 친구가 쇼츠 보지 말라고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딴청을 피운 게 아니에요. 제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머리도 좋은 친구예요. 왜 제 말을 듣고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?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느낌이 뭐냐면 구조화 있잖아요. 물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이 구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요즘 아이들은 그게 훨씬 더 심합니다.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이 정보들을 쭉 맥락을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단편적인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정보들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은 거죠.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잘 못하더라. 이게 제가 얻은 결론이고 제가 이런 결론들을 가지고 이제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극공감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내리는 솔루션은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솔루션인데 문제를 풀 때 답을 내라고 하면 안 돼요.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예 파악하는 연습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 때 똑바로 읽어.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. 이거 어떻게 풀 건지 잘 생각해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걸 딱 펴요. 그리고 이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풀지 마. 답을 쓰지도 말고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뭘 구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한테 준 힌트가 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만 쓰고 넘어가라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저 예전에 한결이라는 친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그 친구는 수학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. 제가 이것만 연습시켰어요. 이것만 연습시켰더니 그 친구 수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.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막 전국적으로 0.5% 안에 들 정도 수학 실력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시킨 게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에요. 내용 설명을 해준 게 아니고 그냥 딱 놓고 이 문제를
어떻게 풀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만 쭉 이해를 해봐라. 근데 이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 친구는 그래도 그걸 되게 충실하게 따라줬고 성적이 굉장히 급상승을 한 거죠. 저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좀 맥락 없이 아까 대답을 하고 맥락을 잘 파악 못한다, 이런 것들을 따로 훈련해야 된다. 근데 그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구조화 시키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구조화라는 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늘잖아요, 구조화가. 근데 요즘 애들이 구조화를 잘 못해요.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은, 이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긴 합니다.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.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대화를 나눈 친구 있잖아요. 너 하루에 20분만 휴대폰 없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탕목욕을 하던가 해라.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, 휴대폰 없이요? 어떻게 휴대폰 없이 산책을 해요?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는 휴대폰이 없이 내 머리를 쉬게 하거나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낯설고 힘든 경험인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,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에 활성화된 우리 뇌의 부위,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내가 여태까지 받아들인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분류하고 내 감정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거든요. 요즘 친구들은 이런 시간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. 아예. 그런 시간에 저는 이제 미디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 핸드폰 아예 빼는 게 어려우시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핸드폰이 없이 이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,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이게 극단적으로 정말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저번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죠. 바둑돌 쏟아놓고 흰 돌, 검은 돌 가르거나 레고 쏟아놓고 같은 색깔끼리 구분하는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구조적 사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. 그리고 구조적 사고가 되게 필요해요.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안 되고,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도 이게 구조가 안 되니까 기억이 잘 안 되고 이 노이즈가 하도 섞여서 간섭 효과가 심해지고,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만들어주는 거,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구조화하고 지식을 구조화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따로 시켜줘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만 하셔도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바쁘니까 빨리 문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아지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. 우리 아이가 혹시 간섭 효과 때문에 구조화가 잘 안 돼서 풀었던 문제들을 머릿속에 잘 못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,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